경제론 파트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60페이지 임답들. 경제론 파트를 보게 되면요. 부동산 경제론 우리 들어가도록 하죠. 자, 시험 문제는 이제 두 파트로 나눕니다. 수요 공급 이론과 그 다음에 경기 변동이죠. 자, 수요 공급에서는 나온다면은 우리가 세 문제에서 한 네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거고요. 경기 변동은 거미집까지 나온다면은 두 문제 정도예요. 한 문제는 무조건 뜨고 그다음에 두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럼 수요 공급을 첫 파트를 이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부동산 수요와 공급입니다. 부동산 수요와 공급. 자, 그럼 부동산 수요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수요에 대한 개념으로 가죠. 자, 수요라는 것은요, 소비자가 만약에 갑돌이가 사과를 100개 먹어요. 자, 많이 먹습니까? 적게 먹습니까? 일정 기간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일정 기간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구매하고자 하는 게 중요하죠. 구매하고자 하는. 자, 왜 그러냐면요.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자, 지금 24평 아파트를 3억으로 이제 분양을 해요. 그러면서 가두 면적을 하면서 자,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 아파트 사고 싶습니까? 라고 했더니 어저께 샀다는 거죠. 그럼 산수요는 들어가지 않죠. 구매하고자 하는 것은 자, 일이 벌어지기 전 사전적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그래서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사후적.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되겠죠. 일정 기간은 유량입니다. 유량. 그래서 저량의 표현도 쓰면 안 된다. 저량이 아니라 유량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사후적이 아니라 사전적이다. 자, 그 다음에 살 의사를 얘기하는 거죠. 살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살 능력도 있어야 되니까 욕구라는 걸 붙입니다. 자, 욕구는 우리가 구매력을 얘기해요. 구매력. 자, 그럼 구매력은 살 능력까지도 다 포함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요거를 우리 유효 수요, 실질적 수요라고 하고요. 자, 요게 반대가 살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것을 잠재 수요라고 합니다. 잠재 수요. 자,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매력이라는 것은요, 차입 능력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무주택 서민들이 유효 수요가 되게 되면 장기로 저리로 아니면 이자율을 낮추거나 융자 비율을 높게 하면 또 우리가 수요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수요라는 것은 소비자가 일정 기간 중요하죠. 의량. 그 다음에 구매하고자 하는 사전적이다. 그 다음에 욕구는 구매력을 얘기하죠. 자, 우리는 항상 제어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제 강의 서비스 여러분들이 수요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항상 이 수요도 최대 수요량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른쪽에 보시면 사후적이 아니라 사전적이다. 자, 그냥 수요가 아니라 유효 수요다. 그 다음에 유량 개념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근데 유량과 저량이 우리 시험 문제 출제가 되죠. 첫 번째 우리 스타트. 그럼 유량 저량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유량은 흐를 자를 써서 강물이 흐르잖아요. 그럼 이거는 일정 기간을 얘기를 해서 흐르는 걸 이제 영어로 플로우라고 하거든요. 플로우다. 저수지는 고여 있는 거죠. 저량. 저량은 일정 시점을 얘기합니다. 일정 시점. 그래서 이제 스탁이라는 말을 써요. 스탁. 자, 유량과 저량을 비교해서 우리가 시험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좀 편법을 간다면 저량이니까 저자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하늘에 UFO가 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정 기간은 유량, 일정 시점은 저량이고요. 그럼 우리 가장 잘 나오는 것들만 이제 우리가 본다면요. 자, 소득이 나오면은 유량이에요. 자, 소득은 갑돌이가 1,000만 원 벌어요. 자, 1년에 1,000만 원 갖다 주면 자, 연 1,000만 원 갖다 주면 우리가 와이프가 싫어하겠죠. 월 1,000만 원 갖다 주면 너무 좋아하고 하루 1,000만 원 가지면 쓰러지죠. 그러니까 소득이 나오면 다 유량이에요. 근데 저량이라는 것은 자,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축적된 거죠. 자산.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가볼게요.
자, 인구도 현재 인구수, 그 다음에 절약만 쭉 가겠습니다. 주택 재고량도 이미 지어져 있는 거니까 우리가 절약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가입니다. 지가의 반대는 이제 지대거든요. 토지의 임대료도 100만 원 번다, 많이 번다, 기간에 따라서. 지가는 이제 가격이라는 건 무조건 다 일정 시점을 명시해야 되니까 절약이다. 통화량이 처음 나왔어요. 이 시험 문제. 자, 통화량도 시점에 따라서 통화량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절약이다. 이렇게 보고요. 순자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지가라는 거는 가격, 가치잖아요. 이런 거 나오면 다 절약이다. 근데 유량은 그렇지 않아요. 지대는 일정 기간, 그다음에 소득, 소비. 자, 소비라는 것도 일정 기간 동안에 소비를 하겠죠. 저축, 그다음에 투자, 자금의 투입, 그다음에 신규 주택이라는 거는 일정 기간의 양을 얘기하기 때문에 신규 주택량은 또 유량이다. 이렇게 가져가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약간 편법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우리 공부를 하신 다음에 가도록 하고요. 자, 수요 함수는 그냥 간단히 보세요. 영향을 주는 변수가 독립이어서 가격과 소득, 영향을 받는 게 종속 변수다. 그다음에 개별 수요와 그다음에 넘기시면은 시장 전체적인 수요가 있는데요. 자, 어차피 우리가 인문 과정에 배우셨으니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다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본 수에서는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문 과정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배우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의 개별 수요를 합치면 전체 수요가 된다. 자, 요걸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죠. 하겠습니다. 자, 개별 수요가 있어요. 하나하나 개별 수요를 합치면 전체 수요가 된다는 거죠. 그럼 갑돌이가 있고 을돌이가 있고 이걸 합치면 시장의 전체 수요가 된다. 자, 따져봅니다. 자, 그러면 가격과 양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격과 양이 있다. 자, 이걸 합치면 시장 수요의 전체 수요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앞쪽에서 우리가 탄력적이라는 것을 인문 과정에서 배우셨습니다. 자, 그럼 얘는 조금 비탄력적이고요. 얘는 더 완만하다, 탄력적이다. 더 완만합니다.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죠. 자극은 같지만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하락했으면 자, 요거는 이제 2개 늘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자, 얘는 3개 늘린다. 그럼 합치면은 5개가 되잖아요. 그럼 개별을 수요로 합치게 되면은요, 우리가 양을 합친 거지 가격을 합친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걸 합치는 것을 수평적 합계라고 합니다. 수평적 합계. 그 다음에 더 시장일수록 탄력적으로 된다. 자, 그렇다면 체크해 보죠. 61페이지 개별 수요는 각각의 수요예요. 시장 수요는 개별 수를 합친 거죠. 시장 수요는 개별 수를 수평으로 합쳤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넘기시면은 어때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시장 수요 곡선이 개별 수요보다 더 완만하다, 탄력적이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수요 법칙이라는 거와 수요 곡선은 이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 곡선이라는 거,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어차피 이제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로 이제 비교해서 가죠. 그렇다면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는 다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라는 것은 양의 변화는 양이 붙었잖아요. 자, 이건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자, 이건 양의 변화가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어차피 해당지와 부동산이라 봤을 때 해당 부동산의 가격 변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가격이라는 자체는 이제 아파트의 가격으로 볼게요. 그래서 우리 인문 과정에서 수요 법칙을 배우셨잖아요. 그럼 가격과 양이 있으면 가격과 양이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이 곡선이 우하향하는 곡선이 된다. 자, 이게 우리 수요 법칙입니다. 자, 가격이 상승하면 양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양이 늘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반대 부의 관계다. 이렇게 해서 여기 관계다 얘기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이 분필이 200원이라고 볼게요. 자, 원은 좀 빼겠습니다. 200원일 때 2개를 사겠다. 자, 300원이었을 때는 양을 줄이겠다. 100원이었을 때는 더 양을 늘린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거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것은 가격과 양이 반비례 관계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을 줄이는 게 우리가 이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가 됩니다. 자, 이걸 곧 우리 수요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렇다면은 자, 수요 법칙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과 양이 반비례 관계다. 그 다음에 수요 곡선 우하향하는 곡선이 된다. 그럼 우하향하는 이유가 소득 효과와 대치 효과가 있어요. 그럼 소득 효과와 대치 효과가 다 우하향하는 이유를 얘기하면 가격 효과를 얘기하는데요. 소득 효과와 대치 효과를 바꿔서 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만약에 지금 A의 재화 가격이 A 재화와 B 재화가 대체 재화라고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그리겠는데요. 그럼 대신할 수 있는 재화니까 자, 어떻습니까? 만약에 100원에 자, 지금 갑돌이가 1000원을 갖고 있습니다. 1000원이라는 건 실제 쓸 수 있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요거는 구매력을 얘기하죠. 쓸 수 있는 그 능력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1000원이 있는데 100원에 10개를 샀어요. 마찬가지로 B제화도 100원에 10개를 구매했다. 그런데 갑자기 A의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가격이. 그럼 만약에 200원을 상승하게 되면 5개밖에 못 사죠. 그러면 자, 지금 수요법칙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줄어드는 게 수요법칙이잖아요. 그럼 5개만큼 줄어드는 것인데 이 줄어드는 것이 자,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우리가 좀 반대로 나옵니다. 그 소득 효과라는 것은 소득 효과는 자, 어때요? 자, 지금 얘가 가격이 오른 거는 자, 쓸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서 자기가 소득이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했다고 보거든요. 감소하게 되면은 자, 수량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만약에 2개를 줄였다. 그죠? 그러면 요거는 소득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효과는 이렇게 묶은다면 한 재화만 등장하는 게 소득 효과예요. 근데 대체 효과는 항상 2가지 재화가 등장합니다. 그럼 대체 효과는 하나의 재화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재화가 등장하고 소득의 변화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대체 효과는 2가지 재화가 등장해요. 이게 대체 효과입니다. 그럼 대체 효과라는 것은 하나의 재화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2가지 재화가 등장하죠. 그렇다면은 A 재화의 가격이 상승해서 A의 재화에 대한 수량을 줄였다. 자, 그럼 여기는 2개 준 거는 이제 소득 효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어떻습니까? 이걸 줄이고 얘를 샀다고 봐요. 그럼 얘를 3개를 줄이고 얘 3개를 늘린 게 된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상대적인 가격이 우리 시험 문제가 상대적 재화의 가격이 하락한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면 얘를 더 많이 산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요? 2 재화가 등장했죠. 그러면 2 재화가 등장했다는 것은 하나의 재화가 아니죠. 자, 이건 대체 효과로 볼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들어가 볼게요. 소득 효과는 하나의 재화예요. 그래서 그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니 실질 소득이 우리가 반대로 증가하죠. 더 살 수 있죠. 그럼 소비자의 구매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처럼 재화의 가격이 하락해서 소비자의 실소득이 증가한 건 소득 효과. 하나의 재화가 나오고 자,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소득이 나오면 소득 효과. 대체 효과는 그렇지 않아요. 어느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상대 가격의 변화로 인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값이 싸진 다 재화를 대체합니다. 자, 이건 2가지 재화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체 효과다.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인문 과정에서 했지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럼 수요량의 변화와 그다음에 수요의 변화는 가격이냐 가격 이유냐에 따라서 우리가 양을 붙이냐 안 붙이냐가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는 해당 부동산의 가격 변화예요. 근데
수요의 변화는 다릅니다. 수요의 변화라는 것은 양이 안 붙었죠. 그럼 이거 그냥 살리겠습니다. 이건 해당 부동산의 가격 이외라는 거죠. 가격 이외.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있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있다면, 자, 가격은 일정해요. 가격은 반대로. 가격은 200원이라는 게 안 바뀐다는 거죠. 안 바뀌고 다른 요인 때문에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금리라는 건 가격 이외예요. 그럼 금리가 인하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를 증가시키죠. 그럼 수요가 증가로 가야 되고요. 증가고.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자, 들어보세요. 제가 양은 항상 이렇게 양이 붙었으니까, 자, 이건 점의 이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요거는 가격이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럼 이건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가격, 이건 수요량이 아니라 양이 안 붙죠. 그럼 이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겁니다. 곡선 자체의 이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자, 이거를 우리가 시험 문제 좀 어렵게 나왔는데요. 자, 이건 우측으로 올라가요. 이 곡선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이건 우하향하는 형태의 모양이라는 뜻이고요. 자, 이건 우측으로 곡선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측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동을 한다. 여기까지 가셔야 된다. 우리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 금리가 인상하면 수요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리가 인상을 하면 당연히 수요는 감소시키죠. 그러면 좌측으로 움직였죠. 그럼 좌측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럼 좌하향 이동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수요량의 변화는 양이 붙었어요. 당의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당의 재화의 가격이고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다. 근데 수요 변화는 다릅니다. 양이 안 붙었죠. 자, 이거는 수요 곡선 자체 이동이다. 그래서 수요 증가는 우상향, 우측, 수요 감소는 좌측, 좌하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수요를 더 늘린다는 거는 기분이 좋잖아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를 늘리죠. 그럼 기분이 좋으면 우측, 기분이 나쁘면 좌측. 이렇게 잡아도 좋고요. 먼저 볼게요. 그 다음에 수요 변화의 요인에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이제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소득의 변화. 자, 그다음에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 그다음에 매수자의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 여기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자, 그럼 키포인트로 가서 우리가 소득에 대한 변화에서는요. 자, 우등재와 열등재라는 게 있어요. 자, 두 가지. 자, 소득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럼 소득에 따라서 소득이 높아지면 수요량을 늘리는 게 자, 정상적인 재화죠. 그래서 우등재가 우리가 좋잖아요. 우등재다. 그다음에 정상재라는 말을 써요. 근데 시험 문제는 정상재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소득이 늘어나면 중고차 안 뽑잖아요. 수요량을 감소하는 게 하급재, 우리가 열등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소득이 늘어나면 신차를 뽑는 게 정상적인 재화죠. 자, 좋은 거 뽑죠. 그 다음에 자, 중고차 같은 거는 소득이 많아지면 안 뽑아요. 그래서 자, 정상재는 같이 움직이고요. 열등재는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관련재와의 가격 변화가 가장 유력합니다. 이건 별표를 3개 치십시오. 무조건입니다. 거의 100% 나온다고 보는데, 자, 관련재화라는 것은 내 재화가 아니라 타 재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한번 볼게요. 그럼 다른 부동산의 가격 변화에 따라서 내 해당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재와 보완재가 나와 있죠. 자, 대체재는 성질이 비슷해서 바꿀 수 있는 재화입니다. 자, 커피가 비싸면 녹차 사 먹으면 되죠. 근데 보완재는 함께 했을 때 효용이 커지는 재화예요. 자, 커피에 프림이 들어가고 설탕이 들어가니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더라. 자,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자, 이게 좀 어렵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시험 문제 빌라 가격이 상승했더니 아파트 내 해당, 자, 내가 살려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했더라.
자, 그러면 빌라라는 건 대체제일 거라 거죠. 대체제는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제가 비싸면 안 사죠. 그럼 대체제 가격 상승은 아파트 수요를 늘린다. 자, 그럼 어떨까요? 대체제에 대한 빌라의 가격 상승하면 빌라 수요량은 감소해요. 그러니까 대체제는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 대 수요는 반대지만 항상 시험 문제는 가격 대 수요가 물어봅니다. 그럼 대체제 가격 상승은 내수요를 증가시키니까 이걸 같이 움직이거든요. 자, 그래서 같은 방향이다. 근데 이 커피와 설탕은 보완 관계잖아요. 자, 그러면 커피의 가격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가격이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설탕이라는 해당 부동산의 수요량이 늘어날 것이냐. 자, 그럼 보완 관계라는 건 함께 있을 때 효율이 커지기 때문에 얘가 양을 늘리면 얘가 늘려요. 그러면 우리가 더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커피 가격이 하락을 해야 커피 수요량도 늘어날 것이고 설탕 수요량도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럼 보완제 가격과 나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가볼게요. 밑에. 자, Y제, 자, 어떻습니까? 이 X제와 Y제가 대체 관계다. 그럼 X제 가격이 상승하면 Y제 수요량이 증가할 것이다. 그죠? X제가 비싸니까 Y제를 사잖아요. X제에 대한 걸 줄이고. 그럼 Y제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이건 대체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빌라 가격이 상승하니까 대체가 상승하면 내 걸 늘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한 템포 더 물어봅니다. 자, 아파트 수요량이 늘어나면 아파트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의 가격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대체제는 항상 다른 제와에 대한 거고, 자, A가 그러니까 이렇게 볼게요. A 가격이 상승하니까 B 수요량은 늘어나더라. 자, 이건 대체제라는 거죠. 그러면 B의 가격도 올라가더라. 그럼 대체제는 항상 이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이제 움직인다는 거. 자, 보완제는 커피 가격이 하락했어요. 자, 이건 보완제죠. 보완제가 싸지니까 보완제가 싸진다는 것은 공생관계니까 좋은 거잖아. 그럼 얘도 늘리고 얘도 늘리죠. 근데 보완제 가격과 얘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나중에는 이제 설탕의 가격도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자, 그렇다면은 보완제로 가볼까요? 커피와 설탕이 보완 관계다. 커피 가격이 상승을 한다.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커피의 수요량은 감소할 거고 보완 관계에 있는 설탕 수요도 감소한다. 그럼 가격이 떨어지겠죠. 수요가 감소하니까 자축으로 움직이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매수자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인데 자, 이건 주의 있게 보실 게 가격이 아니라 가격 상승을 예상합니다. 그럼 가격 상승의 예상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는 것은 가격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향후 가격 상승 예상되면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수요를 늘렸다는 것은 가격은 변하지 않는데 가격 이외니까 수요의 변화다. 가격 이외의 변화가 되겠죠. 자, 그래서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자, 객관식이다 보니까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 하나밖에 없어요. 아파트 가격 찾는 게 편하죠. 근데 다른 것들은 많기 때문에 수요량의 변화가 가격이라는 걸 찾는 게 가장 우선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른쪽에 이제 내용 갈게요. 나머지 거는 뭐 이자율 같은 건 어떻게? 이자율 상승하면 수요 감소하고 하락하면 증가하죠. 자, 이렇게 해서 편하게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파트로 가볼게요. 넘기시면은 하는 것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부동산 수요에 대한 특성이라는 것은 자,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조금 생활 또는 기업 활동에서 필수 요소다 보니까 대체로 이제 비탄력적이고 기업 활동에서 필수 요소니까 그 다음에 탄력성은 이제 종류에 따라 다른데 이건 탄력성에서 가서 말씀드릴 거고요. 자, 부동산은 고가이기 때문에 돈을 구매 자금을 축적하는데 오래 걸려요. 구매 결정에 전문성, 복잡성이 있죠. 자, 볼펜은 사는데 그렇게 복잡하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 부동산은 구매 결정이 여러 가지 법률적이라든지 경제 기술적 측면을 고려하고 정책이나 또 이자율과 고려해야 된다. 구매 절차도 특수성이라는 것은 우리 부동산은 또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 자, 가수요라는 게 가격 상승의 예상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수요가 줄어드는데 오히려 수요가 증가한다면 자, 이건 우리 가수요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요에 대한 종류라는 것은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시험 문제는 실질적 수요만 시험에 나옵니다. 거의. 그래서 부동산을 구입할 의사와 지불 능력이 있는 수요죠. 구매력은 소득 외에 또 금융대출금도 포함된다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가수요라는 것은 이용관리 의사 없이 그냥 우리가 그 자본이득만 획득하기 위한 수요다. 양도차익. 신규 수요는 구매력이 생겨서 처음 수요하게 되면 신규고 현재 부동산을 처음 다른 부동산을 교체한다면 교체 수요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자, 본원적 수요와 파생적 수요라는 것도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본원적이라는 자체는 내가 원래 원해서 산 거고요. 자, 파생적 수요라는 것은 내가 원해서 산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죠. 파생되는 수요라는 거죠. 키포인트만 잡으시면 돼요. 그렇게 뭐 시험 문제 어렵게 안 나옵니다. 자, 그럼 본원적이라는 것은 본원적 수요라는 것은 원래 원해서 직접 수요를 얘기해요. 직접 수요. 자, 파생적이라는 것은 파생적 수요는 본원적 수요가 증가했으니 파생적으로 이 수요가 증가하는 간접적 수요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주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택을 원한다는 건 어떻게 직접 수요하기 위해서 산 거잖아요. 근데 건설회사가 택지를 산 건 왜 그럴까요? 직접 자기가 원한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주택을 생산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원한 거죠. 자, 그래서 본원 쪽은 소비자가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근데 파생적은 자, 그러면 본원 쪽 수요가 증가하면 또 내가 토지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겠죠. 제품의 수요가 감소하면 토지에 대한 수요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파생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접 수요를 얘기해요. 그럼 주거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주택 수요가 파생되고 농경지에 대한 수요가 또 농산물에 대한 파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외도 있긴 하지만 토지에 대한 수요는 파생적인 간접 수요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왜 이 토지라는 것은 생산재기도 하고 소비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토지를 사서 내가 그 땅에다가 건설해서다 보니까 주택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보는 쪽 수요가 많은데 직접 수요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간에 일반적인 말을 쓰는데 이건 잘 출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자, 수요를 발생시킨다는 것. 자, 발생시키는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인은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늘어나겠죠. 가구 증가, 핵가족화가 돼서 나눠지면 대가족화는 떼거리끼리 몰려 사니까 반대가 되겠죠. 혼인에 대한 분가,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용지 확보가 되면 늘어나겠죠. 소득수준 향상, 정상자라면 늘어나겠고요.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 하락, 이게 아까 늘어났죠. 금리나 수요를 제약한다는 것은 이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겠죠. 부동산이 너무 고가고 교제가 심하고 유상 부동산의 과잉 공급이 되면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쪽 수요를 많이 몰리겠죠. 내 거는 또 제한이 되겠고요. 자, 중과세 때리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안 좋죠. 그럼 좌측이잖아요. 수요를 또 제약하고 감소시킨다. 금리 인상도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급으로 들어갈 텐데요. 자, 공급도 똑같아요. 우리가 공급의 개념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공급도 지금 말씀드렸던 수요와 똑같은 개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가격도 있고 가격 이외도 있잖아요. 공급에 대한 개념을 잡으실 거고요. 자, 공급 법칙이에요. 가격과 양이 비례관계다. 그다음 마찬가지로 얘도 69페이지 가시면 공급의 양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배운 거랑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를 잡으면 공급도 그 체계를 똑같이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공급을 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의 개념까지 보면 뭐 단기장기라는 건 탄력성에 와서 해드리겠고요. 균형을 배우실 거예요. 균형은 수요 공급이 만나거든요. 만나서 균형을 이뤄서 그 균형의 변화를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탄력성이죠. 마지막에 이제 탄력성이 제가 앞쪽에서 안 한 파트는 탄력성은 제가 후술한다 그랬죠. 다음 시간에 이제 탄력성까지 이제 우리가 연결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공급에서 우리가 또 볼게요.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가 공급으로 가도록 하죠. 조금만 쉬었다 가겠습니다.